아내가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웅진이란 주식을 4월 9일에 평단가 2,375원에 매수하였는데 마이너스 46%까지 폭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입니다. 일조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선 메일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써주셔서 최대한 요약해서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분 중 한 분이 겪고 있는 일을 함께 리뷰해보면서 매매일지를 대신 써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투자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드리면 우선 매수한 이유는 웅진이 코웨이를 인수하면 앞으로의 비전이 나아질 것이고 업계에서도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웅진 계열사인 웅진에너지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진 웅진이 돈을 조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코웨이를 다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돼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하였는데 의문은 4월부터 개인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외인과 기타 법인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바닥은 경신 중이고 물타기는 하지 않았지만 벌써 마이너스 46%인데 일조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함께 차트를 보면서 대신 매매일지를 써본다는 마음으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4월 9일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근방에 매수하셔서 큰 하락을 하기 전에 조금 상승을 하였다가 급락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급락을 한 시점부터의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기 위해 종목 투자자란에 왔습니다. 우선 더 보기 편하도록 단위를 금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이고 폭락이 시작된 6월 27일부터 수급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폭락이 시작된 날 개인들이 5억, 3억, 2억 이렇게 꾸준히 매도하였고 외인과 기관이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은 매도하였고 외인이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우선 외인과 기관은 큰 돈을 굴리는 곳입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의 투자의 시간은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멀리 보고 투자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개인이 버티기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급이면 큰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그만큼 변화하기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종목마다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평소에도 급락과 급등이 자주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쉽게 급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를 제가 따로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빅 이벤트가 있는지를 파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큰 회사를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웅진의 계열사인 웅진에너지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63빌딩의 1년 매출 흐름을 맞추기가 쉬울까요? 그 앞에 있는 편의점의 1년 매출을 맞추기가 쉬울까요? 큰 빌딩 안에는 여러 회사들과 음식점 등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매출이 복잡하고 또 큰 곳인 만큼 세계 경제 혹은 우리나라 경제적인 흐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편의점은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투자할 때 공룡기업보다는 단순한 회사, 예를 들면 전기차의 부품과 확실히 관련이 있는 회사라든지 사람 백신과 깊이 관련된 회사 혹은 5G 기술의 필수적인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처럼
확실한 색깔이 있는 탄탄한 회사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내 자식같이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더 잘 키워내기 위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달에서 3개월 혹은 6개월을 내 자식을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데, 만약 3개월째 될 때 내 자식이 크게 구박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태까지 3개월이나 맡겼으니까 계획대로 6개월을 다 맡겨두는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바로 대응해서 그곳에서 내 자식을 구출해야 할까요? 당연히 바로 그 학대에서, 그러니까 하락의 확실한 움직임에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것은 횡보 자리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울 만한 3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락은 차트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강력히 상승시킬 빅 이벤트가 있는지를 열심히 검색해보며 찾아보시고, 저점이 다시 깨지면 매도할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루한 횡보 기간 동안 여기에 물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새로운 종목을 열심히 파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뉴스를 보았는데 대통령이 북한 이야기를 한다면 대북 종목 중 급등했던 이력이 있으면서 최대한 저점에 있거나 이평선을 기반으로 손절 라인이 명확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정부 정책 발표 산업 중 올 4분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써놓은 것을 보시기보다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검색 엔진을 총동원하셔서 열심히 기사도 찾으시고 PDF 자료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의 시련이 언젠가 정말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시고 성공적인 수저혁명을 이루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힘든 매매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든 좌절하시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시련을 더 크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1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셔서 우리들의 수저혁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